고작 1년 차이였는데 왜 한 나라는 살아남고 다른 나라는 공포에 떨게 된 겁니까? 중동의 왕실 회의장에서 믿기 어려운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국가라 불리던 나라가 하늘을 뒤덮은 자폭, 드론과 미사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조 원의 오일머니가 쌓여 있었지만 그 돈으로도 밤하늘을 지켜줄 방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나라의 밤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하늘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수석 국방고문 칼리드 빈 압둘라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광경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쫙 깔린 리야드 지하의 최고 등급 비밀 벙커. 그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온통 핏빛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쉴 새 없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대는 날카로운 대공. 사이렌 소리는 마치 그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라며 거들먹거렸던 우리의 오만함을 비웃는 사신들의 서늘한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수백 년 된 최고급 자단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널찍한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라비카 원두로 끓여낸 커피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수십조 원의 개인 자산을 주무르는 왕실 수뇌부 그 누구도 감히 찻잔을 들어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창백해진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덜덜 떨리는 손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금장식 만년필만이 의미 없이 꽉 쥐어져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수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쥐고 흔들며 전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어둡고 습한 쥐구멍 같은 지하 벙커에 숨어 짐승처럼 숨죽여 벌벌 떨어야만 했을까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 천장 너머 사우디의 캄캄한 밤하늘을 뚫고 맹렬하게 날아오는 것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3천만 원짜리 잔디깎기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허접하고 조잡한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수백 대였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차고 다니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하나. 값도 안 되는 저 고철 덩어리들이 수십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우리의 단위 정유시설과 화려한 마천루들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끔찍한 비대칭의 공포가 우리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정확히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참으로 구제불능일 정도로 오만방자하고 어리석었죠.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천궁1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우리 사우디 왕실 최고위 회의장에는 조롱과 비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하던 한 고위 왕족이 최고급 쿠바산 시가를 피워 물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던 모습이 지금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녀석들이 단단히 미쳤군. 실전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변방의 무기를 사들이다니 말이야. 한국이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무기라는 건 말이지. 언제나 미군이 쓰는 미제 최첨단 장비가 최고인 법이야. 우리 금고에 돈이 썩어나도록 많은데 굳이 짝퉁 같은 걸 왜 사느냔 말이지. 그 오만방자한 말에 저를 포함한 수뇌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소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두둑한 돈다발만 쥐어주면 세상의 모든 안전과 평화를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미국으로부터 특급 배송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했습니다. 금고의 달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스펙이 검증된 방패만 두르면 우리 영공은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의 무자비한 미사일. 비의 공포에 질린 유럽 전역이 앞다투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다급해져 미국 워싱턴의 특사까지 급파하며 웃돈은 얼마든지 백지수표로 줄 테니 패트리어트를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미 국방부 펜타곤의 답변은 우리의 심장을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측의 절박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주문하셔도 최소 10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기를 찍어낼 생산 라인도 이미 꽉 찼고 무엇보다 우리 미군이 당장 쓸 재고조차 바닥난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년이라니요. 당장 내일 밤 이란의 자폭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는 총각을 다투는 판국에 10년을 대기하라는 것은 곧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잔인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 끔찍한 가성비의 늪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어렵게 구한 패트리어트를 쏜다고 해도 미군의 깐깐한 교전 수칙상 확실한 요격을 위해 미사일 2발을 동시에 쏴야만 했습니다. 고작 3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하나를 잡겠다고 무려 100억 원어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허공에 무의미하게 태워버려야 하는 기형적이고 소모적인 구조였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오일머니가 화수분처럼 솟아난다 한들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100만 대가 넘는 드론을 쏟아내는 이란을 상대로 이런 미친 소모전을 계속 벌였다가는 사우디 국가 재정이 먼저 파산해버릴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방패가 칼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비싼 이 기막힌 비대칭의 공포. 그것은 우리 사우디 수뇌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강철 올가미와도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우리는 황급히 유럽산 무기로 눈을 돌려보았지만 상황은 똑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했다는 요격 체계 역시 전 세계적인 주문이 폭주해 최소 7년을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죠. 러시아제 무기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쳐다보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중국제 방공망은 이란이 야심차게 도입했다가 미군 스텔스기 앞에서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털리며 레이더조차 켜보지 못하는 꼴을 전 세계가 생생히 목격한 터라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억만금의 돈다발을 싸들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당장 우리 조국에 뚫려버린 하늘을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라는 오일머니의 화려한 왕관이 사실은 적의 미사일 표적이 되기 딱 좋은 거대한 황금 간역판에 불과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우리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만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친 것은 1년 전 우리가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년 먼저 한국의 천궁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선택했고 이미 포대를 인도받아 실전에 거뜬히 배치해둔 상태였죠. 우리는 뒤늦게 콧대 높은 체면을 구기고 다급하게 한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카탈로그를 다시 꼼꼼히 펴보고 마하 5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고도 40km 상공에서 직접 타격해 산산조각 낸다는 그 경이로운 기술력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과거의 그 어리석었던 오만함이 미치도록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당 수백억 원을 호가하며 배짱 장사를 하는 콧대 높은 서방 무기와 달리 합리적인 가격에 무엇보다 지금 당장 생산 라인을 밤낮 없이 풀가동해서라도 어떻게든 고객과의 납기를 칼같이 맞춰준다는 대한민국 방산 특유의 무서운 뚝심과 신의는 우리에게 내려진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한국방위사업청의 한 고위 관계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지금 이 순간 미치도록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거드름을 피우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아랍에미리트 물량을 빼서라도 우리 사우디에 먼저 천궁을 납품하시오. 우린 세계 최고 부자니까. 라고 오만하게 요구했었죠. 하지만 그 한국인 관계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방사는 돈보다 고객과의 신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저희가 검증받기 전부터 저희를 믿어준 첫 고객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주신다고 해도 먼저 믿어준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 새치기를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의 물량도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납기일에 맞춰 완성해 드릴 테니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아시아인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벙커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저는 그 한국인의 단호했던 눈빛이 그토록 위대하고 경이롭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자신들의 원칙과 신의를 지켜내는 나라. 그 강직한 신념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 방산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진짜 무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 성능만 보았지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을 보지 못한 멍청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말 우리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부랴부랴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한국과 천궁 이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려한 왕실 접견실에서 계약서에 왕실의 직인을 쾅 찍던 날 저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이라는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를 얻었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멍청하고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산업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냉정한 물리적 진리를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터에서 화려한 금박이 입혀진 종이 쪼가리 계약서는 결코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직 내 눈앞에 단단히 세워진 실물만이 적의 불벼락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피지로 만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 리야드 한복판에 천궁 미사일 포대가 마법의 램프 지니처럼 뚝딱 솟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을 가졌고 공장 교대 근무를 24시간 돌린다 한들 그 거대하고 정밀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보다 먼저 한국을 믿었기에 이미 실물 방패를 단단히 손에 쥐었지만 우리 사우디는 고작 1년을 콧대 높게 주저하다가 뒤늦게 계약을 한 탓에 여전히 텅 빈 하늘만 불안하게 쳐다봐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죠. 그 1년의 차이, 그 오만했던 일. 2년의 기다림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국가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꾸게 만들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이란의 무자비한 대규모 기습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하 벙커 안에 대형 스크린 레이더망에 새까만 벌떼 같은 점들이 무리지어 우리 영공을 향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것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통신용 헤드셋을 낀 방공 레이더병에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벙커 안의 무거운 정막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적드론 편대 다수 접근 중. 고도 낮추고 있습니다. 방어망. 요격할 방어망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중앙은행 금고 안에는 당장 현찰로 뺐을 수 있는 수십조 원의 달러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제 책상 서랍 안에는 한국 정부와 맺은 35억 달러짜리 초호화 계약서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 핏빛 불벼락을 막아낼 단 한 발의 천궁. 미사일 실물이 우리 땅에는 없었습니다. 1년 전 아시아 짝퉁 무기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던 우리의 썩어빠진 오만함이 결국 수천만 사우디 국민의 목숨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한 줌의 잿더미로 만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감싸 쥐었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중동 최고의 갑부가 이 세상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굳건한 신의를 놓친 대가로 처절하고 끔찍한 파멸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이 공습이 단순한 군사기지 타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 왕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활을 다해 추진 중인 수백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최첨단 미래형 산업 단지들이 바로 저 싸구려 드론들의 1순위 타겟이었습니다.
만약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항인 라스타누라나 다란의 핵심 정유시설, 단 한 곳이라도 저 드론의 정통으로 맞아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수조 원을 증발시키는 것을 넘어 사우디 경제의 심장 박동 자체를 완전히 멈추게 할 치명상이 될 터였습니다. 두바이처럼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뽐내며 전 세계의 관광객과 천문학적인 투자, 자본을 끌어모으려던 우리의 원대한 꿈이 고작 잔디깎기 엔진을 달고 날아오는 조잡한 깡통 폭탄 몇 개의 산산조각 날 위기인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패닉에 빠져 짐을 싸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은 사우디 지사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서가 분초를 다투며 벙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시던 국왕 전하의 얼굴은 이미 피 한 방울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운 미소와 위엄 넘치는 몸짓으로 전 세계 정상들을 굽어보며 호령하시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을 잃어버린 가여운 어린아이처럼 텅 빈 하늘만 쳐다보는 레이더 화면을 공허하게 응시하고 계셨죠. 칼리드. 국왕 전하의 쩍쩍 갈라진 쇳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깼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많던 패트리어트들은 다 어디로 갔나? 우리가 그동안 미국 놈들에게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이 얼만데 왜 정작 지금 당장 우리 조국의 하늘을 지켜줄 방패 하나 없다는 말인가?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아무런 대답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는 국가의 방공망이 더 이상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명운 자체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경제보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초호화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가입 신청서에 도장만 덜렁 찍어놓고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도 전에 초대형 교통사고가 터져버린 꼴이었습니다. 벙커 밖에서는 벌써부터 둔탁하고 불길한 연쇄, 폭발음이 땅을 미친 듯이 진동시키며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무자비한 첫 번째 파상 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의 국가 예산을 제 주머니 공깃돌처럼 주무르던 콧대 높은 사우디 수뇌부 전원이 일제히 숨을 죽인 채 오직 기적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처절한 마음으로 알라신께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무력하고 참담한 핏빛 절망 속에서 1년 전 우리의 그 멍청한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실책이었는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잔혹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알량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대한민국의 천궁이를 믿고 선택했더라면 이 부질없는 회한과 눈물이 벙커 안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었죠. 과연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우리보다 1년 먼저 한국의 굳건한 손을 잡았던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오일머니의 헛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고 텅 빈 무방비 상태의 하늘 아래 핏빛 절규만이 가득했던 사우디의 참담한 밤이 그렇게 속절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각, 절망의 비명이 쏟아지던 우리 사우디의 캄캄한 밤하늘과 달리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의 심장부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밤하늘에서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무자비한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 편대는 우리 사우디만을 노린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들의 절반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가 구름을 뚫고 우뚝 솟아있고 수조 원의 오일머니가 쉴 새 없이 흘러다니는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있는 두바이의 심장부를 향해 똑같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조잡한 드론 단 한 대라도 두바이의 최고급 호텔이나 거대한 정유시설 혹은 전 세계 여행객으로 붐비는 국제공항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사막 위에 기적처럼 구축해 놓은 두바이의 화려한 관광 산업과 금융 인프라는 그날부로 완벽하게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생태계 자체를 단숨에 마비시켜버리는 끔찍한 경제 테러였던 겁니다. 우리 사우디 수뇌부들은 쥐구멍 같은 지하 벙커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두바이 역시 우리와 똑같이 불바다가 되어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체념 섞인 절망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바이라 한들 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드론. 때를 무슨 수로 다 막아낼 수 있겠냐며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얄팍하고 알량한 예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의 끔찍한 미사일과 드론대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진입하려던 바로 그 찰나, 어둠이 짙게 깔린 사막 한가운데서 눈부신 섬광이 번쩍이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년 전 우리가 검증도 안 된 아시아의 짝퉁 무기라며 콧방귀를 뀌고 조롱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 방산의 결정체, 천궁 2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저희 벙커에 해킹된 연합 레이더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 요격 장면은 실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천궁 2의 다기능 레이더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사막의 매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려 낮게 깔려 날아오는 3천만 원짜리 조잡한 이란제 드론들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낚아채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강하게 튕겨져 나온 직후 공중에서 점화되어 마하오라는 엄청난 속도로 방향을 틀어 적을 향해 날아가는 그 이른바 콜드 론치 기술. 그것은 방산 강국이라는 미국산 최신 패트리어트조차 완벽하게 구현하기 까다로워하는 초고도 최고급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무서운 속도로 가르며 나라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들을 그야말로 허공에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었습니다. 폭약을 근처에서 터뜨려 파편으로 대충 격추하는 구식 방식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가 적의 발사체에 직접 정면으로 부딪혀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힛. 투킬이라는 무시무시한 정밀 타격 기술을 실전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선보인 것이죠. 그 숨막히던 핏빛밤,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든든하게 지켜낸 천궁. 이가 기록한 요격 성공률은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96%라니요. 이것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그 어떤 천문학적인 가격의 요격 체계도 실전에서 쉽게 기록하지 못한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미군이 그토록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스라엘의 첨단 요격망도 일부 배치되어 방어에 나섰지만 전체 방어망의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며 억지로 끌어올린 절대적인 1등. 공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한국의 천궁이었던 겁니다. 앞서 뼈저리게 말씀드렸다시피 패트리어트로 3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하나를 확실히 잡으려면 깐깐한 미군의 교전. 수칙상 두 발을 동시에 쏴야 하니 무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연기처럼 날아가는 미친 소모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궁이는 그 끔찍한 가성비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타파해 주었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명중률과 성능은 오히려 그 이상을 뿜어내니 당장 경제를 지켜야 하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고마운 경제 방패가 없었던 것이죠. 그 끔찍한 불벼락이 비처럼 쏟아지던 밤, 두바이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곤히 잠을 자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밖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늘은 평온하고 조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바이 정부는 다음 날 자신들의 영공이 한국 무기 덕분에 얼마나 철통같이 안전한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라도 하듯 체류 중인 모든 관광객들의 호텔비와 체류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엄청난 배짱과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한국의 천궁 2단 2개 포대가 수백조 원이 넘는 두바이 경제를 완벽하게 사수해내는 위대한 기적을 보란듯이 완성한 겁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방어전의 현장을 레이더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지켜보던 우리 사우디 왕실. 벙커 안은 그야말로 무덤보다 더 깊고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시던 국왕 전하의 떨리는 손에서 금장식 최고급 찻잔이 스르르 미끄러져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벙커 안에 그 누구도 감히 파편을 치우거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죠. 국왕 전하의 두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핏발이 붉게 서 있었고
1년 전 한국을 그토록 맹비난했던 제 얼굴은 극심한 수치심과 다가올 공포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 화면 속의 무기가 정말 우리가 1년 전에 짝퉁이라며 비웃었던 그 아시아 작은 나라의 무기란 말인가? 미군의 100억짜리 최첨단 미사일도 가성비 때문에 쩔쩔매는 저 미친 벌떼 드론들을 한국의 무기가 저토록 완벽하고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단 말이지. 국왕 전하의 허망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벙커 안을 텅 빈 메아리처럼 처량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쥐구멍을 파고 숨고 싶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1년 전 실전 검증도 안 된 아시아 변방의 한국 무기를 왜 사느냐, 무조건 검증된 미제를 사야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거세게 반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에 바라카 원전을 지어줄 때 보여준 그 무서운 뚝심과 완벽한 납기일 이행,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전 세계가 마스크를 틀어쥐고 국경을 닫으며 이기적으로 굴 때 가장 먼저 방역 물품을 아랍에미리트에 챙겨주었던 대한민국의 그 따뜻한 신의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실전 검증을 채 받기도 전에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됨됨이 하나만을 철석같이 믿고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을 선뜻 베팅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굳건하고 변치 않는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두바이의 밤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구원의 기적을 선물해 주었던 것이죠. 그 찬란하고 눈부신 기적의 불꽃놀이를 너클 잃고 지켜보며 우리 사우디 수뇌부는 그제야 세계 방산 시장의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진리를 뼈와 살이 깎이는 고통 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방사는 금고 속에 고이 모셔둔 35억 달러짜리 종이 계약서가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내 조국의 땅바닥에 굳건하게 꽂혀 있어. 당장 적을 향해 불을 뿜을 수 있는 실물만이 진정한 국가의 방패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천궁이의 압도적인 성능에 뒤늦게 넋이 나가서 작년 말에야 허둥지둥 한국에 매달려 역대 최고가 계약의 도장을 쾅 찍었지만 앞서 뼈저리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 타격 무기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치듯 뚝딱 마법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고작 1년을 앞서 편견 없이 한국을 믿었던 아랍에미리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1년을 오만하게 주저했던 우리 사우디는 계약서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만 덜렁 부여잡고 텅 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처절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벙커 밖의 현실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란의 공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요격망이 뻥 뚫린 우리 사우디의 변방. 외곽 정유시설 몇 곳에서는 이미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고 있다는 절망적인 긴급 보고가 통신기를 찢을 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면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산 시간을 놓친 대가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핏빛 참극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존의 선택지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방산 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은 자국 창고도 비었다며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무기를 줄 수 없다고 배짱을 튕기고 있고 유럽의 동맹국들은 7년을 얌전히 기다리라고 매정하게 손사래를 칩니다. 이란이 쓰던 중국제 무기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 레이더조차 켜보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 세계의 생중계로 똑똑히 증명되었죠. 러시아는 자기들 코앞에 지독한 전쟁을 치르느라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팔 여력조차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우디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붕괴하는 중동을 구원할 유일한 빛은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전에서 96%라는 미친 명중률을 기록하며 서방의 그 어떤 비싼 무기보다 완벽하게 성능을 증명했고 어떤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한 번 맺은 고객과의 납기일 약속은 목숨을 걸고 칼같이 지켜내는 뚝심의 나라. 이란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덜덜 떨며
우리 사우디 수뇌부 전원은 당장 한국의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하면 우리 조국의 미래도 그날로 끝장이라는 뼈저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정부에 한라인을 연결해라. 지금 단순히 무기 구매 대기줄 맨 뒤에 서서 얌전히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천국 미사일 포대를 달라고 매달리는 것을 넘어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든 개발 비용을 우리 사우디 국고를 털어 전액 지원하겠다고 해. 수십조가 들어도 좋으니 우리를 영순위 방산 혈맹으로 무조건 올려달라고 제안해. 국왕 전하의 절규에 가까운 처절한 명령이 벙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돈다발을 쥐고 콧대 높게 굴던 갑부나라가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을 향해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국가의 명운을 건 백지수표를 꺼내드는 경이롭고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공포대를 몇 개 더 사겠다는 얄팍한 수준의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영원할 것 같던 갑과 을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역사적인 굴복의 현장이었죠. 저희 사우디 수뇌부는 당장 전용기를 띄워 한국에 보낼 특사단의 서류 가방 안에 이란의 끔찍한 군집 드론 공격을 근거리에서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한국의 최신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2의 천문학적인 양산 예산을 우리가 전액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우겨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영공을 직접 철통같이 지켜줄 대한민국의 5세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블록3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제발 끼워달라는 그야말로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초대형 백지수표 제안서까지 흔들리는 손으로 함께 챙겨 넣었죠. 인도네시아처럼 돈을 낼까 말까 얍삽하게 간을 보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일은 맹세코 절대 없을 것이며 당장 일시불 성금으로 막대한 현찰을 꽂아줄 테니 제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확실한 안보의 방패를 씌워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업체 앞에서는 돈다발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우던 사우디 왕실이 이제는 아시아의 끝자락 대한민국을 향해 진정한 국가의 생존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오일머니로 쌓아올린 중동의 거만한 모래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오직 땀방울과 굳건한 신의로 무장한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서는 가슴 벅차고도 두려운 새 역사의 페이지가 바로 우리 사우디의 뼈저린 눈물 속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 벙커의 무거운 철문 밖에서는 쉴 새 없이 터져오르는 이란제 자폭 드론들의 끔찍한 폭발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를 무참히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공들여 쌓아올린 찬란한 오일머니의 탑이 고작 잔디깎기 엔진 소리를 내는 조잡한 고철 덩어리들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생지옥 속에서 우리 사우디 왕실 수뇌부는 그제야 천문학적인 돈다발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진실을 뼈저리게 마주하고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돈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천궁 1호 96%라는 기적적인 요격률을 기록하며 두바이의 화려한 밤하늘을 평온하게 지켜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피 한 방울 없이 하얗게 질려있던 국왕 전하의 두 눈에 마침내 결연하고도 다급한 광기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드! 당장 최고 위급 특사단을 꾸려서 전용기를 띄우게.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단 한 곳뿐이야. 국왕 전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처절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들어도 좋으니 당장 한국 정부의 한라인을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이고 미친 제안을 던져. 미국 놈들 창고는 비었고 유럽 놈들은 7년을 기다리라며 배짱을 튕기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 조국의 숨통을 당장 살려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 돈다발을 싸들고 무기를 사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적 운명과 목숨을 걸고 제발 우리를 영순위 혈맹으로 받아달라고 한국에 무릎 꿇고 애원하러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그 엄중하고도 비참한 어명을 받든 저는 즉시 국왕 전하의 직인이 찍힌 텅 빈 백지수표 몇 장을 서류 가방에 쑤셔 넣듯 챙겨들고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리야드 공항을 이륙하던 그 캄캄한 새벽,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우리 사우디의 뻥 뚫린 영공은 군데군데 시커먼 연기와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죠. 수십 시간의 피 말리는 비행 끝에 특사단이 밟은 대한민국의 땅은 핏빛. 불바다가 된 우리 사우디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눈이 부시도록 평온하고 거대한 첨단 국가의 웅장한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기는 무조건 미군이 쓰는 미제 최첨단 장비지 아시아 변방의 짝퉁 무기를 왜 사느냐며 비웃었던 그곳이 이제는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억만장자 국왕들이 앞다투어 번호표를 뽑고 며칠씩 대기해야만 하는 세계 방산의 거대한 심장부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널찍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우리 사우디 특사단은 세계 최고 갑부 나라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다짜고짜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테이블 위로 국왕 전하의 직인이 찍힌 백지수표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밀어넣으며 저희는 절규하듯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천궁 2요격 미사일 10개 포대를 당장 우리에게 먼저 넘겨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란의 불벼락을 막아낼 방패가 우리에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불한 금액의 2배, 아니 3배의 웃돈을 얹어서라도 당장 오늘 오후에 전액 현찰로 입금하겠습니다. 돈이라면 사막에 모래알 만큼이나 넘쳐나는 곳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엄청난 생산 라인을 우리 쪽으로 먼저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저희의 그 간절하고 파격적인 백지수표 제안 앞에서 한국 고위 관료들의 반응은 다시 한번 우리 사우디 수뇌부의 알량한 뼛속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서방의 탐욕스러운 무기상들이었다면 수십조 원의 현찰 받기 제안에 당장 눈이 뒤집혀 입을 귀에 걸고 아랍에미리트의 물량을 빼서 우리에게 넘겼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산의 책임자는 깊고 단호한 눈빛으로 우리 특사단을 응시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측의 절박한 안보 위기 상황과 그 파격적인 제안은 10분 이해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문님, 대한민국 방산은 그 어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 앞에서도 우리가 고객과 맺은 신의와 순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실전 검증 전부터 가장 먼저 믿어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의 계약 물량이 생산 라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3배, 10배로 더 주신다고 해서 먼저 온 고객의 납기를 강제로 뒤로 미루고 사우디의 미사일 포대부터 새치기로 빼드리는 비열한 짓은 대한민국이라는 긍지 높은 이름표를 달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찍어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명운과 목숨을 함께 짊어지는 신뢰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공장 라인을 24시간 미친 듯이 풀가동해서라도 사우디가 원하는 납기일을 기필코 반드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맞춰내겠습니다. 그 단호하면서도 기품 있는 거절의 말. 돈 앞에서도 절대 비굴해지지 않고 수천조 원의 오일머니. 유혹 앞에서도 먼저 맺은 고객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그 압도적인 자부심과 신의를 확인한 순간 저는 쇠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년 전 돈만 쥐어주면 아시아인들은 알아서 기어다닐 것이라며 콧대 높게 조롱했던 제 자신의 오만함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막대한 달러로 부릴 수 있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명운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방산. 제국이자 돈으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고결한 구원자였던 겁니다. 천궁2의 새치기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 사우디 특사단은 절망하는 대신 즉각 2번째 백지수표를 테이블 위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뚫려버린 현재의 하늘을 당장 덮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질 미래의 하늘을 우리가 아예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국왕 전하의 2번째 특단 조치였죠.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위대하고 강직한 신의에 저희 사우디는 완벽하게 승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공포대는 약속된 납기일에 맞춰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이라는 그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2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CIWS-2가 도대체 어떤 무기이기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우디가 수조 원의 현찰받기를 자처하며 미친 듯이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조국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있는 저 끔찍한 이란제. 벌떼 드론들을 최종 단계에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갈아버릴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최첨단 요격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본래 한국군 내부의 계획에 따라 2028년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날아가게 생긴 우리 사우디에게 2028년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아득하고 절망적인 미래였죠. 그래서 저는 침을 튀겨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2028년까지 도저히 손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한국 방산에 미친 듯한 개발 속도라면 우리가 수조 원의 예산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주면 그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무기를 돈 주고 사겠다는 얄팍한 흥정이 아닙니다. 개발 단계, 아니 지금 당장의 설계 단계부터 우리 사우디가 모든 자금을 댈 테니 향후 열리게 될 생산 라인의 영순위 VIP 앞자리를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우리 사우디의 모든 정유시설과 네옴시티를 한국의 CIWS-2로 도배할 수만 있다면 한국 국방부가 부르는 대로 그 어떤 천문학적인 청구서에도 서명하겠습니다. 무기를 사러 온 오만한 고객이 아니라 제발 우리 돈을 받아주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대한 스폰서로 전락해버린 세계 최고 부국의 처참하지만 뼈저린 절규였죠. 우리의 굴복과 애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왕 전하의 옥새가 붉게 찍힌 가장 은밀하고 묵직한 마지막 제안서가 한국 측 관료들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항공방산업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을 역대 최고가 초대형 계약의 웅장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기적처럼 쏘아올린 4.5세대, 아니 머지않아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게 될 민족의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전폭적인 백지수표 투자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하늘의 제왕이라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사기 위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 워싱턴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미국 의회에 굳게 닫힌 문전박대를 당하며 뼈아픈 수모를 겪어야만 했죠. 그놈의 망할 놈의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는 콧대 높은 미국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영공을 위협할 수 있는 최첨단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금고에 썩어나도록 차고 넘쳐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의 벽 앞에서는 우리 사우디도 한낱 무력하고 서러운 변방의 아랍 국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러시아제 낡은 전투기를 살 수도 없고 레이더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스텔스기 흉내만 내는 중국제 깡통.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조국의 영공을 스스로 적에게 헌납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진정한 스텔스기 도입의 꿈이 완벽하게 좌절된 채 텅 빈 하늘만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키던 우리 사우디 왕실의 눈앞에 어두운 구름을 뚫고 찬란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유일한 희망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고 한국의 관료들을 향해 거의 울부짖듯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F-35를 구걸하느라 낭비한 그 더럽고 끔찍했던 시간과 수모를 이제는 모두 대한민국에 바치고 싶습니다. KF-21이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블록 3 개발 단계에 우리 사우디의 억만금을 전액 쏟아부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처럼 공동 개발을 핑계로 돈을 낼까 말까 비열하게 간을 보거나 뒤통수를 치는 짓거리 따위는 우리 사우디 왕실의 명예를 걸고 결단코 없습니다. 계약서에 양국의 도장이 찍히는 그 즉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개발 비용 전액을 대한민국 정부의 은행 계좌에 일시불 현찰로 꽂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닌 대한민국 방산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혈맹 파트너로 묶어주십시오. 기술 이전, 현지 공동 생산, 거대한 유지보수센터 건립까지. 대한민국 방산이 중동의 심장부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자금은 우리가 알아서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조국의 하늘을 한국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늘을 쌩쌩 날아다니는 전투기 몇 대를 돈 주고 사겠다는 얄팍한 장사꾼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서방의 오만한 무기상들에게 호구 취급을 당하며 이리저리 질목 잡혀 끌려다녔던 서러운 오일머니의 굴욕적인 역사를 영원히 청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술력과 뚝심,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강직한 대한민국과 영원한 안보.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중동 최고